여러분 교재 18쪽 맨 밑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 시간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수학의 개념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어진 개념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숫자나 문자나 글자, 거기서부터 한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이해하는 방향과 이 개념에서 또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이 맞는가 틀리는가 항상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리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 알아야 될 거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9라는 숫자의 의미는 알죠?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 b, c는 실수이고 a는 0이 아님. 자,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에서 글자로 주어진 것은 여러분이 즉시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개념을 볼 때나 문제를 풀 때나 글자가 곧 수식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실근의 부호다. 자, 근에는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죠. 허수인 근 또는 실수인 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근의 부호는 따지지 않고 실근의 부호만 따집니다. 실수는 수직선상에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호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허근은 부호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부호 자신이 내가 0보다 크다, 작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허근에서는 그냥 덧셈, 뺄셈의 의미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요것만 보고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에는 반드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근이 실근이다. 그러면 이 두 근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고 이런 개념이냐? 아니면 알파는 0보다 크지만 베타는 0보다 작은 것이냐?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냐? 두 근의 부호가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다, 구하는 개념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개념 또는 두 근이 다른 부호냐 같은 부호냐 이런 부호를 조사할 때는 세 개를 조사하면 돼요. 판별식 D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세 개의 부호를 조사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를 구하라 하면은 무조건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구하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세 개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죠. 만약에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다. 그럼 판별식은 구할 수 있죠.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이니까 D는 자, 이것은 3, 3, 9 마이너스 32 여기는 마이너스 4 a가 2 a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8, 4, 32 자, 그럼 이것은 41
D의 값이 나왔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이게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우리가 쉽게 그렇게 계산을 해봤죠. 이것을 양변을 최고차의 개수로 나누면은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는 0.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 두 근의 부호가 같다면은 요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 두 근의 부호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은 또 간단하게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알파, 베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이것은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두 실근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 b, c는 상수의 두 근을 알파, 베타,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주어지고 이 2차 방정식의 근들의 부호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d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근은 모두 양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게 요 세 개의 조건이 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어떤 범위, 어떤 미지수의 값이 그 두 근을 모두 양수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을 먼저 주어지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개수의 값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문제에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것의 부호를 구해본다. 자, 이렇게 됐을 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고 이렇게 됐을 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면은 자,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이면은 반드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분도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이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 여기서 두 근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서로 같은 두 근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구해야죠. 중근, 하나의 근이 나오는 중근, 이 중근의 개념도 두 근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자,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이면 어떻습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이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이죠. 그래서 요
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미지수의 범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미지수의 범위가 두 근을 모두 음수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자, 여기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다. 여기서는 굳이 D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X, 2차 방정식의 근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A분의 C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계수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 안을 한번 보십시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게 0보다 작은데, 그러면 A, C의 부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A, C의 부호가 같으면, 만약에 둘 다 음수면 0보다 크죠. 둘 다 양수여도 0보다 크고, C가 0이어도 0이면 0이고, 이 두 수가 부호가 다를 경우에만 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양수가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판별식 D는 B의 제곱은 양수이고 이 마이너스 4AC도 양수이니까 결국은 양수. 이렇게 돼서 두 근이라는 조건이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여기 이런 조건에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D는 구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D를 구해서 부호를 조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괜한 걸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학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을 구할 때는 D는 구하지 않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굳이 구하지 않고 알파, 베타의 부호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을 암기하다 보면은 이게 좀 변화가 있으면은 암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 그 두 근을 알파, 베타, 판별식 D라고 할 때 이 두 근의 부호를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D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부호를 조사해서 공통 범위를 답으로 인정한다. 이것이든 이것이든 이것이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D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 구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여러 번 공부하고 익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것은 굳이 앞에 두 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핵심을 D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이 세 가지를 구하면은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를 알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